안녕하세요. 지지옥션 이주호입니다. 자, 오늘은 수도권 아파트 중 감정가 5억 원 미만의 아파트 3건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그 인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이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1년 전보다 한 26%가 상승해서 6억 원을 넘겼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대체 어떤 곳을 사야 할지 그 막막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곳은 바로 이 서울 외곽 지역에서 그 광역교통망이 좋아지는 곳 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눈여겨보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됐다 안 됐다는 이 생활 인프라가 같은 그 주변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넓게는 이 주변 지역과 비교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뭐 100이었다. 자, 그런데 생활 인프라가 같은 어떤 특정 단지는 50인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차이 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뭐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이제 벌어지고 나면 수요자들이 이 비슷한 조건의 차선책을 찾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곳으로 수요가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가격 간의 그 갭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일명 갭매우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소재하는 새창짜임이라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면적은 85제곱미터 30평대 아파트고요. 감정 가격은 4억 5,200만 원인데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3억 1,640만 원입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자, 위치를 보시니까 위성 지도를 보면은 정말 주변이 휑하죠. 자, 그런데 그 왼쪽에 인접해서 원종 공공주택지구 신혼 희망타운이 지정이 된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 약 4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쪽 한 1km 정도 밑에 그 원종역이 신설이 됩니다. 이 원종역은 홍대까지 연결되는 원종 홍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대곡역까지 연결되는 소사 대곡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서울 도심인 홍대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보여집니다. 자, 모두 등기부 등본상 권리는 모두 말소되는 권리라서 권리 분석상 문제는 없고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서 명도에 큰 어려움도 없겠습니다. 입차일은 6월 29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기도 파주시 그 와동동에 소재하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입니다. 역시 85제곱미터 30평대 아파트고요. 감정 가격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자, 이곳은 GTX A 노선 그 신설역이죠. 운정역이 이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본건과 인접해서 이 대형 병원 그리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향후 가치 상승의 기대가 상당히 커 보이는 곳입니다. 자, 등기부 등본상 문제는 없고요. 순순히 임차인이 있기는 한데 확정 일자도 있고 정상적으로 배당료를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나 권리는 없습니다. 첫 입찰일은 6월 15일이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물건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소재하는 한일 나래 아파트입니다. 85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고요. 감정 가격은 4억 7천만 원인데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3억 7,600만 원이네요. 자, 이곳은 그 행정구역은 의왕시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양시 평촌동에 인접해 있어서 그 같은 생활권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일대 그 인덕원역 그 주변으로 해서 그 교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3년 동안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약 8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행정구역에 속하는 의왕 엘센트로라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그 3년 전 분양가 대비 한 160%가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본건 감정 가격을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갭 메우기를 위해서 그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경매로 매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입찰일은 6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권리 분석도 약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이제 소멸을 하는 건 맞는데 이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최초 전입일자는 2016년 5월 30일이다. 자, 그런데 전출일이 2020년 2월 6일이고 다시 최후 전입일은 2020년 2월 19일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요. 자, 임차인이 최초 전입일자는 2016년 5월 30일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2018년 8월 7일인데 이 임차인은 처음에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다시 전출을 했던 시점이 2020년 2월 6일인데 여기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판례를 적용해서 보면은 임차인이 전출한 시점이 언제죠? 2020년 2월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1년 1월 19일입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긴 하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미 전출을 했다.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그 나중에 뭐 2020년 2월 19일 날 재전입을 했지만 그때 당시부터 2020년 2월 19일 그 다음날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일단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만화로 보는 경매 상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갖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전출할 경우에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길잡이가 되도록 지지 옥션이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